시작을 해보겠습니다만 노동 현장에서 한 30여 년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노총의 여성조직을 했고 위원회 의장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노동부 산하기관장 수행을 한 사람인데요. 오늘 독립투 옛날에 지나가는 이 토론을 하겠다고 제가 일부러 정말 시간이 다들 없는 시간에 쪼개셨겠지만 지금 다른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오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아침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아까 지금 국회의장께서 최저임금위원회 발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 여성을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입법 청원을 하기 시작을 해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것 또한 그걸 만든 것이 여성이 핵심적인 주관이 돼서 만들었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질문, 건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실현해야 될 답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연구원에서 하신 것들이나 각 담당자들이 전부 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것은 제가 이 노동부에 입문하면서 왜 남녀 임금이 이렇게 차이냐 차별이냐 왜 이렇게 60년대에 남성 임금의 50% 40%밖에 안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고서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자나 남자나 의식주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해서 살아나가는 최저 생계비 최저 요 정도의 돈은 경제적으로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는 최저 생계비를 책정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하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최저 생계비를 만들어낼 때 의식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데 왜 여자가 적어질까 하고 봤더니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남자는 한 달에 담배를 몇 갑을 피워야 된대요. 그런데 여자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러면 거기서 금액 차이가 나죠? 네. 그런데 남자들은 한 달에 소주 몇 병 정도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여자는 안 먹어도 된대요. 네. 그러면 벌써 아주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떨어지죠? 돈으로 따졌을 때 떨어지죠? 그런가 하면은 남성은 체력적으로 하루 3000칼로리의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고 여성은 1800칼로리의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된대요. 그건 체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남성은 우선 체질이 좀 강하고 여성은 좀 약하잖아요. 그러나 단 임신을 했을 때의 여성의 칼로리는 상당히 높아진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때는 인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비근한 예를 분석하면서 사실은 똑같이 동일한 생계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계비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시작해서 만들어서 시작은 되었는데 어디에서 또 임금의 격차가 생기느냐. 아주 옛날에는 우리 경제개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여자든 남자든 학력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볼펜을 만든다. 그럼 한 라인에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으로 생산을 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100원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40원만 받아도 된다. 그 논리는 안 맞는 논리죠.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서도 역시 그 논리가 같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여자는 근로시간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자는 100원을 받는데 여자가 100원을 채우려면 노동시간을 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력을 채워나갈 수밖에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현상이 과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더 중요한 게 배치에서 문제가 있다.
같은 동일 학력을 가지고 능력을 있어도 취업을 해서 배치를 할 때 남성은 기획 능력과 승진이 빠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에서 하다가 보니까 승진도 늦어지고 승진 늦어지니까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여건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른 속도로 개선이 안 되고 오늘날 지금도 우리 여성은 40%, 39%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고 또한 이제 학력은 남성보다 여성 학력이 대학가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 현실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동일임금의 난을 제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여성들의 지식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동일 임금이라고 하면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임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기평등법을 만들어낼 때 한국노총이 평등법을 만들 입법청을 하는데 남자들이 그 안에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금 노동부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려고 할 때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던 의원께서 여성 정책실을 맡아서 할 때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그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 토론을 했을 때 각 대학의 법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나름대로 와서 정말로 사회적인 국제적인 비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저는 전국의 16,000만 업종별, 직종별 그 여성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구조, 차별, 승진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맨 나중에 제가 토론을 하면서 만일에 이번에 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입법 청원을 이 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표를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옛날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내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을 하되 현장에서 노동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야 현장의 소리를 같이 접목을 하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나 꼭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모든 말씀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서 연락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와주셔서 다른 여러 이유로 또 참여를 좀 꺼리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셔서 아주 좋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함께 모두 힘을 합해서 모두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장재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커다랗게 두 가지 또 요약한다면 진짜 어포머티브 액션으로 점점 더 이렇게 고위직에 우리 여성들이 가야만 결정도 하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여성 동일임금으로 남녀 동일임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하고 최저임금이 좀 질이 높아지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한다면 아마 우리 더 빠르게 우리의 운동이 결실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혹시 한 번만 더 시간상 저희가 50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2시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만 더 혹시 우리 우리 김정자 차관님 네네 마이크로 네. 발표도 발제도 다 잘 듣고 논평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지연 교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프머티브 액션과 또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임금격차가 줄어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임금격차 직종별 이영옥 박사님 발제에 보면은 임금격차가 제일 없는 데가 서비스직과 단순 노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저임금일 때 오히려 남녀 격차가 없는데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그래서 임금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가운데 어떠신지 김영국 박사하고 장지영 교수님 두 분 다 질문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질문을 받으신 걸로 하고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은 마지막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로 하고요. 모든 질문과 토론자분들의 의견까지 다 합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장지영 박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이 남성 100일 여성 61.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표는 단순화할수록 좋거든요. 단순화한 이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계산해 나가겠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이걸 높여가지고 가겠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점이 분석적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 영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종이든 직업이든 그룹을 하고 그 안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임금 일자리, 저임금 직종, 저임금 직업에 거기 여성이 몰려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노무직에서는 임금 차이가 없는데 근데 그 단순 노무직에 여성이 많으면 전체 여성의 임금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성과의 격차는 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을 같이 고려를 하자면 저는 이 밑에서부터 올리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저임금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아까 우리나라가 저임금 일자리가 17%로 OECD 최고라고 그랬는데 여자만 가지고 계산하면 42%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의 2명 중에 1명은 그 계산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임금 쪽에서 임금을 조금 올려주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답변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다른 말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약간 제 통계에서 이제 서비스직이 제일 임금 격차가 낮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종, 여성이 어느 직종으로 가야 되느냐를 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게 있는데 임금 격차는 적은 데를 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왜 적으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저임금인 거예요. 이제 낮은 임금인 거죠.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저임금이라서 격차가 좀 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냈을 때 뭐 39가 적다 이럴 때에는 임금 격차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든 중위값을 내든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고임금 직종으로 여성이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고임금 직급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관리직인데 관리직에서도 제일 격차가 벌어지진 않지만 상당히 벌어져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관리직 내에서도 하위 관리직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가 영향이 미쳐서 그런 거니까, 고임금 직종으로는 가야 되는 거죠. 고임금 직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격차가 적은 대로 진출해라라는 말을 못해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상 임금 격차 그러니까 임금 갭이 이제 좋은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노동시장 구조를 고용 구조를 바꿔줄 때 우리가 어디를 더 많이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할 때 좋은 지표가 하나가 임금 갭이 적은 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저임금 직종이 임금 갭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진출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부분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장지영 박사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물가 증가율,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도 이제 개선하는 뭐 이런 거를 두루두루 섞어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 또한 특이한 상황입니다만은, 임금 교섭이 원활하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임금 교섭을 최저임금이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그냥 다 사업장들이 따라서
그건 최저임금 결정하라는 건데 전년 대비 7.1%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임금 그 기준으로 알고 그거를 이렇게 다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또한 중요한데 이거를 마음껏 올리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노사가 항상 이제 같이 결정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0%에서 시작을 해요. 전년도 너무 많이 올랐다, 올해 올릴 거 없다 이렇게 하고 근로자들은 뭐 20, 30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음껏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중소업체들의 그 노임 지불할 수 있는 여력도 봐야 되지만 올린다고 그랬을 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저임금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리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적용률이라고 그러는데 적용률이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래서 적용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현장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지점. 제가 최저임금위원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유성희 우리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시간제 지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김보희 과장님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시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먼저 하시고 제 발전에 대해서 세 분 토론 주신 거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다 논란의 여지 반론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장 박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오해가 있어서 마지막 부분만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대를 줄여라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이때 장시간 노동이라는 건 주 40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상 근로를 벗어나는 초과 근로인 거죠. 이것을 단시간 내에 주 30시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 30시간의 전일제 근무를 보통 하면은 이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그 고급 직종에서 MBA나 이런 데서는 주 60시간 이럴 때 임금이 더블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그거에 대한 우대를 줄여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시간 노동에 대한 우대를 줄여라는 것이 혹시나 단시간 근로로 여성들을 몰아넣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결과는 그 전체 직종을 털어서 난 결과가 아니라 동일 직종 내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직종 내에서 왜 임금 격차가 벌어지나 이렇게 봤을 때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이제 해석도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제자 김원경 박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네, 명칭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다고 해서 좀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임금의 날에서 동일임금 부분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내용 중에 동일임금입니다. 사실 이제 제 발제문 실사 쪽에 보시면 남녀교육공인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에 좀 달아놨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제6조에 2 보시면 기본계획 수리, 법상에 있는 겁니다.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리 보시면 또 상황,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안, 이게 정부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이 동일임금이라서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이 차원에서 이걸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동일임금이라는 명칭이 됐고요. 그게 이제 전제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과연 동일의 임금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제 발제문 18쪽에 보시면 그건 이제 제 준비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동일임금의 날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부 차원에서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을 해서 해야 될 일은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평등과 동일임금에 관한 국가전략 수립해야 됩니다. 남녀 임금 격차 보고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성평등 계획 수립 및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법, 간제협약, 임금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체계 투명화해야 됩니다. 성인지적 직무평가와 분류체계 등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한 지침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장시간 이 정말 바쁘신 월요일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월요일, 새로운 새벽을 여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기 모이셨습니다. 동일 임금의 날 재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겠고요. 사실 아까 말했습니다만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같은 직종에서도 고위직에 당연히 남녀 동수의 비율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김은경 박사님하고 저기 김은주 박사님 와 계시는데 지금 동일 우리 남녀 동수 똑같은 능력을 가진 2003년부터 대한민국의 학사가 여학사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능력이 남자보다도 더 많아지는 이 소위 말하는 학력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우리 여성의 잠재력, 그다음에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며 똑같은 아니면 더 여태까지의 희생을 더하여 많은 우리의 그 노력이 보답을 받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좀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